안녕하세요. 4강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사칙연산 계산기를 코틀린 클래스로 작성을 해볼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JUnit5를 사용하지 않고 저희가 테스트 코드가 무엇인지 감을 익혀보기 위해서 정말 순수한 코틀린으로만 테스트 코드를 작성해 볼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한번 가볼게요. 저희가 만들어야 하는 계산기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산기는 정수만을 취급하고요. 그 다음에 계산기가 생성될 때 최초의 숫자 하나를 받습니다. 네, 생성될 때 받는다고 했으니 생성자 같은 걸로 주면 되겠죠? 그 다음 최초 숫자가 기록된 이후에는 연산자 함수, 즉 fun add, fun minus와 같은 함수를 통해서 숫자를 받아 지속적으로 값을 계산해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요구사항을 달성하는 계산기를 바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패키지까지 만들어 줬는데요. 이제 소스 메인 안에 코틀린 안에 컴 안에 그룹 안에 라이브러리 앱까지 패키지가 있고요. 이 안에 이제 캘큘레이터라는 패키지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야 캘큘레이터 가 되고요. 이 캘큘레이터 안에 이제 클래스를 만들 거예요. 네, 그래서 코틀린 클래스를 만들 때는 이제 우클릭 혹은 컨트롤 N, 맥북은 커맨드 N으로 클래스를 만들어줄 때 아래에 코틀린 클래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주시면 다음과 같이 여러 클래스나 파일들을 만들 수 있고요. 여기에 이제 캘큘레이터라고 적어주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코틀린 코드로 작성된 클래스 캘큘레이터가 나옵니다. 현재 에러도 나오고 딱히 워닝도 없는 이유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build.grade에다가 코틀린 관련된 설정을 잘 해뒀기 때문이죠. 네, 자, 한번 그럼 만들어 보겠습니다. 코틀린 클래스는 생성자와 함께 프로퍼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private var 계속 바뀌어야겠죠? number int라고 만들어 줄게요. 즉 계산기 요구사항에 생성될 때 숫자 한 개를 받고 최초 숫자가 기록된 이후 지속적으로 계산한다라는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이때 생성자에서 숫자를 하나 넣어주고 그 다음 이 숫자를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함수 4가지가 존재하겠죠. 사칙연산 함수를 했고 연산자 함수를 통해서 숫자를 받아 계산한다 했으니까 함수 4가지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은 fun add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들어오는 파라미터는 더해지는 값일 건데 제가 operand라고 할게요. 네, 피연산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덧셈 같은 경우에는 이 숫자에 주어진 숫자를 더해주면 되고요. 이제 비슷하게 마이너스 작성해 주겠습니다. 마이너스는 빼주면 되고요. 그 다음 곱셈 해주겠습니다. 멀티플라이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곱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나누기입니다. 나누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들어온 숫자가 0이라면 예외를 내야겠죠. 왜냐하면 0으로 나눌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들어온 숫자가 0이라면 throw illegal argument exception을 내주겠습니다. 없습니다. 네. 자, 이때 보시면 코틀린은 new라는 지시어를 사용하지 않죠. 그 다음에 0이 아니라면 이렇게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사칙연산 계산기 클래스를 빠르게 만들어 보았고요. 그 다음 이제 이 계산기에 대한 테스트 코드를 코틀린으로 한번 작성해 볼게요. 자,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벤션상 같은 패키지 구조 안에 테스트 대상 클래스 이름 테스트라고 지어줘야 하는데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이 calculator라는 클래스는 com.group.library.calculator 안에 있기 때문에 똑같이 테스트 폴더, 코틀린 폴더에도 com.group.library 패키지를 만들어줘야겠죠? calculator가 들어가게 되고요. 이 calculator 패키지 안에 테스트 대상 클래스의 이름에 테스트를 붙인, 즉 calculator test라고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테스트 클래스를 만들 때는 테스트 디렉토리 내에 테스트 폴더 내에 같은 패키지를 사용하시고 테스트 대상 클래스 뒤에 테스트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 관례입니다. 자, 그러면 가장 간단한 덧셈 테스트부터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우선 당연히 함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for add test 해주고요. 네. 덧셈을 테스트한다 라는 의미에서 add test로 이름을 지었고요. 그 다음에 계산기를 만들어줘야겠죠? 그래서 var calculator는 calculator 5 이렇게 초기 값을 5로 가는 계산기가 생겼고요. 여기에 3을 더해주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계산기 5가 있고 현재 3을 더했으니까 8이라는 게 있는 걸 기대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아래에 8이 있으면은 예외가 안 나고 8이 없으면은 예외를 내서 이 함수를 실패시켜서 테스트한 대상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려줄 건데요. 현재는 calculator 클래스의 넘버라는 프로퍼티가 프라이빗이 때문에 밖에서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네, 그쵸?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calculator 안에 넘버가 8이 들었다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그거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자바 개발자를 위한 코틀린 입문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데이터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데이터를 붙여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expected calculator 라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여기까지 하고 나면 즉 5를 넣고 3을 더했을 때 원하는 모습의 계산기는 8을 가진 계산기야 라고 적어주고요. 데이터 클래스가 있기 때문에 equals가 자동으로 구현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 지금 계산기랑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계산기랑 다르다면 equals는 넘버를 비교해 줄 거예요. 다르다면 현재 값이 다른 걸 하고 테스트가 실패했다고 알려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함수를 실행했을 때 그냥 이 함수가 통과한다면 테스트가 성공인 거고요. 이 함수에서 예외가 난다면 테스트가 실패인 거겠죠? 그래서 한번 제가 메인 메소드를 만들어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코틀린은 바로 만들 수 있었죠? 그래서 메인 만들어주고요. 여기서 calculator 테스트를 만들어줄게요. 그 다음에 calculator test.add test라고 해서 바로 함수를 실행시켜 주겠습니다. 그리고 세모 버튼을 눌러서 이 클래스를 실행시켜주면요. 다음과 같이 별다른 익셉션 없이 잘 성공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 add 로직을 누군가 바꿨어요. 그래서 여기를 주석 처리해버렸네? 네,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자동화된 테스트 코드라면 여기가 실패해서 add 테스트가 실패했어요. add 쪽을 봐보세요 라고 알려줄 거예요.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16번째 줄에서 에러가 났구나 라는 걸 알려줍니다. 즉 저희가 테스트 코드라는 걸 작성해서 자동으로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검증하게끔 프로그래밍을 해준 거죠.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계산기가 8을 가졌는지 확인하는 두 가지 방법 중 데이터 클래스를 소개해 드렸고요. 다음 두 번째 방법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calculator부터 이제 넘버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자, 데이터 클래스 일단 지워주고요. 여기에 private var 있잖아요. 근데 이거 그냥 public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 즉 우리가 원하는 계산기는 8을 갖고 있어야 해. 그리고 계산기끼리 equals를 이용해 비교해주는 부분에서 이 부분이 사라지고 바로 이렇게 바뀌겠죠? 만약에 계산기에 있는 넘버가 8이 아니라면 throw illegal state on exception으로 에러를 내주게 될 겁니다. 현재는 실행시켜보면 add 함수를 다시 정상으로 돌려뒀기 때문에 잘 실행될 거예요. 네, 예외 없이 통과했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여기에 이제 넘버를 퍼블릭으로 쓰시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var 넘버를 열어두면 밖에서 calculator.number는 뭐 10 이런 식으로 세터를 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거부감을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코틀린에 존재하는 backing property라는 걸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살짝 어려울 수 있는데요. backing property는 어떤 거냐면 이제 여기에 프라이빗 다시 붙여주고요. 그럼 이렇게 빨간 줄이 뜨겠죠. 원래는 퍼블릭을 원래 있었는데 현재는 프라이빗으로 닫혔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안에 있는 넘버를 이름을 바꿔줍니다. 가장 앞에 언더바를 붙여서 언더바 넘버라고 해줘요. 이게 코틀린의 공식 컨벤션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밖에다가는 어떻게 써주냐, 벨 넘버
라고 해주고요. 이제 int 타입을 가질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커스텀 get를 넣어서 this._number, 즉 넘버를 통해서 내부에 있는 언더바 넘버에 접근할 수 있는 퍼블릭 get터만을 열어줍니다. 이렇게 되면 외부에서는 잘 접근이 되겠죠? 그래서 테스트를 돌려보면 다음과 같이 테스트 코드가 성공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세터가 노출되더라도 세터를 바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약속을 하고 세터를 사용하지 않는 것에 익숙해진다면 이렇게 좀 추가적인 코드를 작성하지 않고 코드를 간결하게 함으로써 여기도 제거해 줄 수 있고요. 네, 코드를 간결하게 해줌으로써 얻는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해서 이제 본 강의에서는 이런 퍼블릭 세터를 열어두되 사용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테스트 코드가 이렇게 변경이 됐고요. 이 테스트 코드는 데이터 클래스 사용했을 때보다 조금 더 간결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테스트 메소드를 들여다보면 크게 세 가지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우리가 테스트를 하고 싶은 대상을 만드는 과정이었고요. 캘큘레이터를 테스트하고 싶으니까 캘큘레이터 클래스를 만들어줬죠. 두 번째는 실제 우리가 테스트하고 싶은 기능을 호출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add라고 호출해줬고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 호출 결과 의도한 대로 우리가 동작하는지 그러한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총 1단계 테스트 대상을 만드는 과정, 2단계 테스트하고 싶은 기능을 호출하는 과정, 3단계 이제 정말 우리가 의도한 대로 결과가 나왔는지 확인하는 과정, 이렇게 3단계가 있는데요. 이 3단계를 조금 더 용이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저희가 앞에 주석을 달아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given이라고 적어주고요. 여기는 when, 여기는 then이라고 적어줍니다. 그래서 given은 다음을 테스트하려고 준비하는 거야 라는 의미고, when은 우리가 테스트하고 싶은 기능을 호출한다는 의미이고, then은 호출을 해봤더니 그래서 이렇게 됐어 라는 의미에서 검증을 한다는 의미에서 then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석을 사용해주는 것을 give when then 패턴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중간 정리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계산기 클래스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 덧셈 기능에 대한 테스트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테스트 코드가 나왔죠. 그리고 이때 then 부분에서는 데이터 클래스를 활용해서 객체 자체로 equals를 할 수도 있었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방법처럼 getter를 열어서 어떤 프로퍼티를 가져온 다음에 값을 비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 테스트 코드란 것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었는데요. 테스트 대상을 만들어 준비하는 과정과 실제 우리가 테스트하고 싶은 기능 호출하는 과정과 호출 이후 의도한 대로 결과가 나왔는지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give when then 패턴으로 다음과 같이 각 부분의 위에 주석을 붙여서 테스트 코드를 본 사람이 한눈에 어떤 부분인지 알 수 있게 하는 패턴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뺄셈과 곱셈에 대한 테스트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un -test라고 해주고요. 네. 그리고 테스트 코드를 추가 작성할 때는 이제 위에 있는 부분을 조금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복붙을 해주고, 그럼 저희가 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마이너스니까 여기가 마이너스로 바뀌어야겠죠?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5에서 3을 빼면 값이 2가 될 거기 때문에 여기를 2로 바꿔줄게요. 벌써 뺄셈에 대한 테스트 코드 작성이 끝났습니다. 자, 다음으로 곱셈 테스트도 한번 해볼게요. 똑같이 이 부분을 통째로 해보는 복사해서 여기를 multiply 테스트라고 해주고요. 호출하는 것도 multiply가 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 5 곱하기 3은 15니까 여기가 15가 되어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정말 모두 다 잘 작동하는지 테스트 코드를 추가적으로 호출해 주도록 바꿔보고요. 한번 메인 메소드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행 결과 별다른 익셉션 없이 메인 메소드가 잘 종료됐죠. 이렇게 덧셈, 뺄셈, 곱셈에 대해서 자동화된 테스트 코드를 저희가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나눗셈 기능에 대한 테스트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강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